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골목식단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취지가 웹툰 리뷰와 프로그램 리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가끔씩 시네탑 아니고도 다른 프로그램 리뷰들이 올라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3월 말이면은 하트 시그널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논란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리뷰할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골목식당의 예고편을 보니까 조금 짠한 사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청파동 냉면집인데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시기다 보니까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식당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점검하는 식의 방송이 있었고요. 냉면집을 갔는데 백종원 대표님이 예전에 갔을 때 진짜 맛있었다고, 이 회가 굉장히 숙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다고 느꼈는데, 원래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회가 숙성이 되게 오래됐었는데 많아지니까 회 숙성 기간이 짧아져서 오히려 질기고 딱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봐요. 그래서 SNS로도 사람들이 냉철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범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온면을 추천을 했었어요. 겨울 시즌 메뉴에 대해서. 보니까 갑작스런 가게 이전 소식도 들려왔고, SNS 소문으로는 되게 안 좋게 많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골목식당 촬영 서너 달 전에 아들 사무실이 필요해서 월세를 올려주시던가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이게 이 건물주, 골목식당을 보면서 이 건물주분들의 입장이 볼 때마다 약간씩 좀 미워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백종원 대표님이 추천했고 또 칭찬했던 온면을 지금 팔지 않고 있고요. 양도 많이 적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한 300그릇에서 400그릇까지 팔았죠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팔음으로써 숙성된 회의 어떤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은 간제미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냉면의 어떤 종류가 간제미를 쓰던가 아니면 저기 동해 쪽은 동태를 쓰던가 그렇게 갈린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동태 회냉면을 먹어보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녹아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간제미 회냉면을 먹다 보면 그런 식감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냉면이 맛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훨씬 숙성된 간제미 맛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예전엔 잘 됐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해졌다. 손님들은 가게에서는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SNS 통해서 한다. 이런저런 조언을 통해서 마음을 다 잡으면서 다시 잘 이겨내길 바란다 라고 간단하게 조언을 하고 너무 크게 혼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집은 트레일러에서 김밥을 팔던 집이었는데요, 이제 트레일러 계약 종료가 돼가지고 가게를 새로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 가게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봐주십니다. 백종원 대표님을 제외하고 김성주 씨랑 우리 정인선 씨는 원주 칼국수집으로 가는데요, 예전에 갔었을 때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뭐 물어봤던 그 예전에 그 장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남 일녀라고 하시는데 가족이 한 명이 저 싫다고 갔어요 라고, 이렇게 한 분이, 자식 중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를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데 되게 여기서부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까지 덮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좀 힘을 더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되게 많은 응원들을 해줬었고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기 휴무일이 아닌데도 종종 문을 닫는 모습들이 있어서 SNS에 문을 많이 닫았다라는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반대로 사장님이 잘해주시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글들도 있었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까 어머님이 아프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새 가게 문을 많이 닫으셨다고 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일주일간 임시 휴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이 진짜 보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찌개 백반집 어머님이 제일 베스트고 착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물론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은 없다지만 감동적인 면에서 그랬었는데, 이 사장님의 그 인간적인 정의, 인간적인 성품이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표현하시는 이 화법이나 어떤 액션들이 너무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암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뭐 암이 구체적으로 몇 기인지, 얼마나 뭐 사실 수 있는지, 치료 가능성 얼마인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암이 걸렸다는 상황만 공유가 됩니다. 모자를 쓰니까 손님들이 다 알 것 같다면서 또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하겠다. 작년 6월에 골목식당이 있고 나서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후에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파서 일을 못 하신다고 무거운 걸 못 드시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지금 주기적으로 가시는 상황이고요. 김성주 씨가 따뜻하게 또 큰 병원이라 치료 잘할 거라고 얘기를 격려를 하시지만 어머니께서 자기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만큼 행복했으면 됐다라면서 약간 이렇게 말하시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까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자제할 수 있지만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만약 이거 진득하게 보시면은 옆에 휴지와 코 풀을 휴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냥 편안하다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물론 항암 치료가 들어갔으니까 시한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판정 받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다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은 팥 먹으면서 김성주 씨가 제 입맛엔 딱이다 라면서 먹는데 보면서 왜 팥 칼국수집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랑 영상 통화하는데 팥죽 맛 변함없다. 근데 건강이 좀 아프다 하니까 백종원 대표님도 막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어깨 나오는 화면만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백종원 대표님이 눈물 흘리고 앞으로 20년 더 할 거예요 대표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라면서 백종원 대표님과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고요. 대충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몸조리 잘 하시라고 푹 쉬시는 동안이라도 좀 마음 편히 지내시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김성주 씨와 정인선 씨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끝나는 이번 골목식당 화였습니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웬만해서는 슬픈 다큐 같은 거를 잘 안 보는 게 눈물이 너무 나서인데 이거는 갑자기 그런 슬픈 다큐보다 더 뭔가 진한 감동과 슬픔이 전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고 어머니 항암 치료가 꼭 성공하셔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골목식당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진이었습니다. 꼬박.